늘 시민의 편에서 가장 낮은 목소리까지 듣는 한 사람. 옳고 그름에 있어선 불리함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인. 정치란 100마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신념으로 늘 현장을 뛰어다니는 국회의원 이용호. 정치란 우리 국민들에게 처음이자 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정치가 해결해 준다. 확고한 정치 신념과 특유의 뚝심을 지닌 이용호 의원은 전북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을 지역구로 제21대 국회의원에 당선. 전북뿐만 아니라 호남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비민주당 후보로서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기록을 세웠다. 호남 유일의 무소속 전북 남원 임실 순창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순수 무소속 이용호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3일 올해 정기국회 첫 대정부 질문을 시작하는 날로 정치 분야의 질문이 있는 날이다. 오늘 대정부 질문할 내용은 대기업, 플랫폼 기업 규제 문제, 그 다음에 언론중재법의 문제, 그리고 검찰 개혁의 조금 문제, 그리고 우리 지역의 현안인 공공의대, 국립의전원 문제, 여러 가지 좀 질문하려고 합니다. 이날 이용호 의원은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을 통해 최근의 여러 사회적 이슈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했다. 그리고 선대 공적을 열심히 일하면 잘 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공대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뼈를 갈아넣으기라도 없는 사람은 자꾸만 힘들어지고 희망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종이들입니다. 국무총리를 상대로 최근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부당함과 불공정에 대해 질문하는 이용호 의원. 올해 6월 3일자로 보면 국내가 117개, 그리고 해외가 41개, 그래서 158개입니다. 올해 4월, 5월, 6월에는 무려 15개 계열들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매주 하나씩 회사를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늘리고 있습니다. 이거 바람직합니까? 코로나19로 골목 상권과 소상공인이 어려운 시기에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으로 더욱 힘들어지는 현상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을 이어갔다. 어떤 형태로든지 거기에 대한 감시와 감독이 들어가고 필요하면 또 강제적 조치도 취해야 되고 그런 규제 조치를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설득력 있는 발언으로 국무총리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용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9월 14일에는 택시 호출비 상한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택시 호출 수수료를 지난번에 보니까 이제 그 플랫폼 사업자가 너무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택시를 잡을 때는 돈이 안 드는데, 그런데 그 프리미엄 서비스라고 이름을 붙여서 여러 가지 서비스 기능을 만들어 놓고 그 수수료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수료를 택시 요금의 어떤 뭐든지 간에 그 요금의 절반 이상은 절대 못 올리게 한다. 이걸 이번에 발의를 했죠. 이용호 의원은 정치와 오랜 기간 인연을 맺지 못했었다. 그러나 결국 3번의 도전 끝에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지역 주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고 21대 총선에서도 내리 당선되었다. 한 번 한 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고 아주 작은 일도 해결하려는 이용호 의원의 정치 철학 덕분에 지역민들에게 신뢰가 두텁다. 한평생을 사는데 그래도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뭔가 흔적은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존재하는데 나름대로 어떤 사명이나 소명이 있다면 정치를 통해서 조금 흔적을 남겨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른 아침 이용호 의원이 남원역에 도착했다. 늘 바쁘게 돌아가는 의정 활동. 전날 늦게까지 일하고도 새벽 기차에 몸을 실어야 했다. 서울에서 새벽에 열차 타고 내려왔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어요? 아닙니다. 늘 주말에 다니는 일이고요. 즐겁게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말에 계속 내려오시는 이유가 있나요? 주중에는 아무래도 서울에서 국회 의정 활동을 하는 것이고요.
주말에 또 지역 주민들하고 만나서 소통해야죠. 잠시 쉴 틈도 없이 지역민들과의 소통이 필요한 장소로 이동한다. 가장 먼저 달려온 곳은 남원시 인월면의 가야 고분터. 오늘 이곳에서 지역 구민과 시민단체의 집회가 있다고 한다. 최근 시위의 목소리가 더 높아진 이곳. 유네스코 문화유산의 유적에 등재하려고 그러는데 조금 시민들 사이에 논란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듣고 얘기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자주 이렇게 집회를 하세요? 아니요, 특별히. 그렇지는 않고. 저는 현장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이거든요. 이 유물은 너무 소중하거든요. 그때 가야인과 백제인들 땅이었어. 훌륭한 유물 유산을 물려주는데 우리가 그걸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야 고분부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회의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하지만 기재해설 부분에 김은국이라 명시된 일본식 용어가 문제였다. 남원 유곡리와 두랑리 구분군이 유네스코 이름 등재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 일본 서기의 김은국이라는 날조된 지명으로 세계 유산 신청이 된다 해도 보기만 할 것인가? 이 부분은 꼭 막아야 된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의원님께서 직접 이렇게 이 문제에서 많이 거론해 주시고 강력하게 좀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용호 국회의원님이 좀 일찍 나서서 해주셨으면. 우리 국민을 위한 우리 의원님이시잖아요. 우리 남원 지역에서 우리 의원님 뽑아주셨죠? 뭐라고 왜 뽑아줬어요? 이런 일 해결하시라고 뽑아드렸죠? 세계 유산 신청 가야 고분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용호 의원.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보니 어깨가 무거워진다. 사실 지금 열심히 뛰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깊이 들었습니다. 만시지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말씀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일 기문이 일본의 역사라고 한다면 이 가야고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왜 우리가 합니까? 일본에서 해야지. 그렇잖아요. 명칭 문제가 반드시 정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용호 의원. 이는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걸 세계 처음에 그렇게 등재되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 등재 안 되는 게 좋겠다. 맞습니다. 실제로 등재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여러분들의 뜻을 잘 이해하고요. 깊이 오늘 가슴에 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 좀 지켜봐 주시고 뜻을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가야 고분이 역사의 왜곡 없이 등재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을 약속했다. 기문가야라고 기문이라고 하는 용어가 일본 서기에 등장하는 것이어서 이게 소위 임나일 본부설에 기초한 친일사관이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부분을 우리 이 가치 있는 문화유산에 걸맞는 이름을 부여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 시민들의 공감대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 문화유산 등재를 조금 시기를 좀 늦추더라도 서로 정말로 환영하고 또 의미 있는 그런 등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며칠 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가야 고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문제에 관한 질문을 잊지 않았다. 환영할 일인데 이게 기문이라는 용어가 놓고 지금 시민사회가 분열되어 있습니다. 기문이라는 게 친일이다 아니다 이렇게 논란이 있는데요. 문화재청이 좀 책임 있게 교통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워낙 뭐 전문가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가르마가 타진 다음에 등록하도록 하는 게 맞죠? 토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 이런 역사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면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주장의 문제입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지. 예, 문화재청이 적어도 기왕에 유네스코 등재라는 이런 역사적 과업을 하려면 가능한 한 다양한 목소리들이 서로 녹여낼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성실히 찾아보라. 그렇게는 요청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민들과 한 약속을 꼭 지켜야 한다고 다짐하는 이용호 의원. 소신 있게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공공의대에 대한 지역의 역사가 오래됐고
또 그런 훌륭한 문화 유적을 갖고 있다고 그런 것은 아주 자랑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부분을 우리 이 가치 있는 문화유산에 걸맞는 이름을 부여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 시민들의 공감대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겠다. 얼마 남지 않은 추석을 앞두고 순창시장에 방문했다. 코로나19로 지친 소상공인들의 현장을 보며 시장의 민생경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추석 명절 앞두고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명절 세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그분들께 귀향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명절 준비하시는구나. 안녕하세요. 식사하시고 어디서 오셨어요 그래? 우리 명환이요. 건강하시고요. 자주 인사도 못 드리고 그랬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예. 이용호 의원 지역구에 있는 전통시장도 코로나 때문에 큰 타격을 입었다.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도 썰렁하기만 한 전통시장. 이용호 의원은 힘든 시장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랄 뿐이다. 우리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번에도 국민지원금을 주고 했지만 그분들이 좀 이 어려운 시국을 잘 넘길 수 있도록 또 입법적으로 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도 어디 잘 있었어 그래? 안녕하세요. 잘 있었어? 예. 얼굴이 더욱 더 좋아지고. 아이 그래? 아이고 고맙네. 옥수 하나 사갖고 가자야. 예. 고맙습니다. 의원님을 잘 아세요? 의원님이 그만큼 유명하시고 제가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TV 나온 것도 많이 보고 그리고 말씀도 엄청 잘하고 우리 어머님이 남원에서 인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알만 예, 하시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예. 서민적이고 변함도 없으시고 그래서 또 의정 활동도 워낙 잘하시니까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당선이 되고 그랬죠. 정치의 핵심은 시민들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하며 늘 먼저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이용호 의원. 상인들의 이름까지 기억할 정도로 시민들과 친근하다. 저희 남원 임시 순창 지역구 넓이가 국회의원 중에서 아마 몇 번째 안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 구민들을 만나는 게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또 지역구 의원의 숙명은 당연히 그것을 즐겁게 받아들여야 되지 그걸 무슨 힘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잘못된 것이고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날 오후 순창 시내에서 간담회가 열렸다. 오늘 주제는 순창 강천산 도로 확장에 대한 안건. 수려한 경치를 자랑하는 강천산. 하지만 강천산은 많은 관광객들을 수용하기에는 도로가 협소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정부의 제5차 국지도 5개년 계획에 순창에서 구림 4차로 확장 사업과 남원 주천 호경에서 고기 2차로 개량 사업을 포함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번에 애를 쓰셔서 했으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강천선 4차선 확포장의 도로에 대한 주민의 편익, 다음에 그 지역의 여건에 맞는 개발에 이런 것이 연기가 되거든요. 국회 차원에서 예산 확보하는 게 이제 큰 문제고요. 국도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도로가 뚫리는 것은 아니고 또 그러면 연차적으로 이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지역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죠. 지역 발전을 위해 지난 4월에는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달빛 내륙철도 건설 촉구도 건의했다. 앞으로 영남과 호남을 잇는 그 철도, 그 망이 남원과 순창을 지나가기 때문에 또 전라선이 익산에서 이제 여수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이 달빛 내륙 그 철도와 전라선이 교차하는 지역이 남원이 될 겁니다. 그러면 남원 또 인근의 순창이 교통의 요지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벽부터 빠듯하게 시간을 쪼개어 바쁜 의정 활동을 이어나가는 이용호 의원. 이번엔 옥정호 관련 개발 회의를 위해 회의 장소를 찾았다. 수변도로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건설과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사실. 아직 안 끝났어요? 예, 올해 9월까지 아닌가? 예, 중지 중입니다 지금. 그게 중지된 이유가 국토부에 있다가 환경부로 넘어가고 이 친환경 댐 관련 법이 새로 만들어진 법률이다 보니 환경부에서도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못하는 거예요. 법률에 맞고.
옥정호로 인해 물에 잠긴 주변 도로. 주민들의 불편 감소를 위해 정부가 옥정호 주변에 도로를 새로 건설해주겠다는 약속은 벌써 50년째 제자리 수준이다. 건설까지 해당 부서에서 주민들 저희 이제 어느 정도 영역이 마무리되면 설명하는 기회는 시간을 가질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댐 관리에 대한 법률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고 어떤 재원으로 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는 거예요. 환경부가 이제 그걸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만들어졌으니 이제 우리가 나온 과업 용역 결과를 환경부에 제시를 해야 됩니다. 환경부는 이 도로를 뚫는 걸 지원하지는 않아요. 다만 댐 지원 발전기 주변 지역 발전법에 따라서 그 댐을 생겨서 그 지역의 뭐 생태 무슨 이런 환경 쪽에 뭔가를 할 때 자금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 이거예요. 담당 부처가 달라지면서 민원 해결이 되지 않고 지지부진해진 상황. 이로 인해 지역 개발이 발목 잡히고 있다. 50년 수건 사업인 만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 수변도를 낼 것이냐 하는 부분 갖고 사실은 오늘 논의를 좀 했고 어떻게든지 이른 시일 내에 수변도로가 좀 뚫릴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같이 군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자 이런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항상 지역의 교통과 환경에 대해 세심히 귀 기울이는 이용호 의원. 대말방죽 숲은 그에게 매우 의미 있는 장소이다. 사진작가들은 많이 오죠. 사진작가들 많이 오죠. SNS에도 좀 가끔 한 번씩 올라오고. 여기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이런 데가 더 각광을 받을 거예요. 특별히 지금 뭐 손대지 않아도 그냥 아름답죠. 환경단체와 농사의 목적인 저수지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농민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장소다. 갈등 완화에 이용호 의원이 큰 역할을 했다.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그 잘못 개체를 좀 보호하고 휴기종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곳인데 고민이 많았는데 아무튼 주민들하고 환경단체하고 입회화에 또 공사 감독을 하고 자기들끼리 어떤 대책 마련을 하면서 오히려 그 결과물들이 더 좋은 결과물로 나온 사업 중 하나라서 이제 이 지역 주민들이 이 가시연꽃의 또 소중함도 얘기하고 동시에 가시연꽃만을 위한 이 저수지가 아니라 저수지는 또 저수지로서의 기능을 해야 되거든요. 농사를 위해서 물을 담수하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좀 준설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그 오랜 수건을 제가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예산 확보해서 했던 겁니다. 대한민국 50대의 아름다운 숲으로도 꼽히는 대말방죽 숲. 작은 숲이지만 그 가치가 더 커지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한쪽만 환경만 생각하면 나머지도 발전을 또 할 수가 없는데 두 가지를 잘 조화롭게 하고 또 고민을 해서 방법을 찾으면 언제든지 해결책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지 모르지만 이걸 잠시 이식했다가 다시 가져오는 뭐 이런 방법으로 하고 결과적으로 아주 잘 됐고 본인들도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성을 더욱 중요시해야 하는 일. 이용호 의원의 이러한 의지가 시민들의 갈등을 좁혀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런 노력이 시민들이 이용호 의원을 응원하는 이유다. 제가 차를 타고 휴게소를 들어갔는데 어떤 어르신이 막 달려오시더라고요. 그 대말방죽이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이장님이세요. 정말로 고맙다고 그렇게 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 정말로 이 작은 거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과 소통해서 경청해서 뭔가를 이룬다고 하는 게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날 오후 남원의 한 마을, 지역 마을 공동체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용호 의원은 그간 지역에 거주하는 아이들을 위해 청소년 자치 문화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마을 교육 공동체에 관한 방안을 구상해 왔었다. 지역사회가 함께 교육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마을 교육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금 남원의 시내 현황을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 하나, 수련관 하나, 문화의 집은 광활로 뒤에 아주 후미진 곳에 있습니다. 그래. 이게 최근에 몇 년 전에 생긴 거죠. 그러니까 지역의 미래를 얘기하면서 지역에 살고 있는 젊은 아이들,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어른들의 인식이 정말 엄청 부재한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남원에 남기를 바라면 어른들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결국은 어린이들 학생이 없는 것은 인구하고 관련이 있고 출산 관련이 있고 뭐 다 연동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도시 소멸 뭐 이런 거 그렇지. 노령화 또 고령화 뭐 이런 것도 다 돼 있으니까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냥 가져다가 아이들 맡겨놓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지역들이 저희가 이제 아이들 뭐 취약골교 공동체도 진상 마을 공동체도 그렇고 이제 아이들의 미래 핵심 역량을 보면 어쨌든 협력하고 연대하고 자기가 스스로 다 할 수 없잖아요. 제가 2년간 연구연재 하면서 그 분야를 좀 계속 봤는데 남원의 어떤 가능한 마을교육 공동체 그 트렌드도 좀 제시도 하고 지금도 추진단에서 같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문제는 예산은 여전히 지금 남원의 예산은 얼마나 되나? 남원이 지금 특구 활동이 다른 데보다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지금 얼마나 돼요? 1년에? 한 6억 정도. 현실의 목소리를 듣고 보니 더욱 절실히 느끼는 이용호 의원. 이용호 의원은 그간 지역과 수도권의 교육 편차를 줄이기 위해 특히 많은 고심을 해왔다. 누구나 다 부모들은 아이들의 교육을 중요시하게 여기지만 특히 우리 농촌에서는 그 아이들의 교육을 무엇보다 우선순위로 두고 있어서 저도 이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우선순위를 교육에 둬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좀 들여다보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자체와 또 교육청 그리고 시민단체 각종 마을교육 활동가들이 좀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의 그런 조정 역할이나 그런 활동을 좀 더 관심 있게 같이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지난 9월 13일 국회에 출근한 이용호 의원. 매주 월요일은 더욱더 바쁜 날. 아침부터 쉴 틈 없이 업무가 시작된다. 그날 일정 체크를 하고요. 그래서 그 일정별로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점검을 하고 그리고 이제 뉴스 체크도 합니다. 또 우리 보좌진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야 될 것들은 무언가 그래서 회의 준비도 좀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곧바로 보좌진들과의 회의가 시작됐다. 얼마 후에 있을 감사원장 인사청문회권이다. 그 감사원장은 인사청문회를 하지요. 청문회 일정이 아마 국감하고 좀 겹칠 것 같은데요. 한 10월 초 중순? 청문회 일정이라는 게 뭐 자료 요구하고 그러다 보면 상당히 걸릴걸? 청문회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질문할 것인지 보좌진들과 논의 중이다. 감사원장이라는 자리에 자질적으로 충분한가. 확고한 철학이나 소신도 필요한데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따져보면 될 것 같고. 아니 그걸 잘 끝낼 수 있도록 준비 잘 하시고 도와드려 가십시다. 자 그럼 박수 한번 치고 끝낼까? 네. 아주 인격적이시고 성품이 매우 올곧으시고 저희 직원들, 보좌진들에 대한 애정과 애착 그리고 배려, 진심으로 저희를 생각해 주시는 그런 의원이세요. 우리 지역에서 뭐 저한테 선비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비 정신을 가진 그리고 올곧은 소신을 가진 정치인으로 좀 우리 주민들에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발이 닳도록 지역의 현장에서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는 이용호 의원. 늘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민과 나라와의 든든한 징검다리가 되어주고 싶은 이용호 의원. 앞으로 계속 펼쳐질 그의 힘찬 의정 활동을 응원한다. 어떤 환경이 있든 간에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기관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활동하고 우리 주민들 보고 뚜벅뚜벅 걸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수만 년 앞으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 긴잡인 노릇을 의원께서 해주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